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3강 자 22번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하고 공부할 때 흡수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강 때 여러분한테 제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2강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것도 꼭 참고해 들으시고요. 2026학년도 11월 이 수능의 특징이 이 트레이드 오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매우 쉽게 풀었을 거예요. 이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너무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이거 배워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기본 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면 굉장히 이건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하지만 이거를 좀 어렵게 바꾸면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습득을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또 혹은 그 다음번에 대단히 유용할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시고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분리를 느끼셔야죠. 그리고 또 뭣도 느끼셔 한꺼번에 통합 연결 개념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코 나잖아요. 코오퍼레이션. 여기 보시면 코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컴피티션 이 경쟁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오퍼레이션은 통합의 개념이고 이 컴피티션은 어때요? 그렇죠. 개개인의 각각 경쟁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 분리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거의 방향성, 우리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단어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서로 크기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명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소속, 집합이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향성이 다이너믹하죠. 코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긍정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면 컴피티션은 마이너스 방향의 방향이 다르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다이나믹한 네이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방향, 힘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를 다이나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느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분리와 그렇죠. 통합의 개념을 느끼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트레이드 오프. 방금 보셨지만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그렇죠.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는 서로 다이나믹한 그러한 네이처가 있고, 그렇죠.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이 트레이드 오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약간의 역설적인 그런 모순적인 것도 좀 느껴져죠. paradoxical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문제가 어렵거든요. 요거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쪽만 키우기도 어렵고 이쪽만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쪽으로 거의 방향이 가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를 A라고 그러면 여기를 B,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 구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 물론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방향성으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소속 집합으로 봤을 때는 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 이 단어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요. simultaneous, 요 동시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simultaneous, 여기 또 하나 밑에 있었는데 여기 simultaneous, 그 다음에 both, 양쪽 두 개. 요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tenuous, 요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그 다음에 both, 여기서는 both가 중요하게 쓰였죠. 이렇게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꼭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강의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요 대조를 찾아라. 이제 이거 대조를 찾아라는 것은 방향성이 반대죠. 네, 오늘 다 하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구조, 방금 설명드렸고, 하나는 뭐였다? 코오퍼레이션, 서로 협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봐도 뭐다? B는 그렇죠. 경쟁 하나다.
컴피티션이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우리가 2강에서 우리가 대기업이 나왔죠. 이 대기업에서 우리가 worker,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죠.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대기업이 이익이 작아지면 그렇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겠죠. 이 트레이드오프 바로 2강에서도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자, 여기서는 분리와 통합으로 같이 있고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약간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느낌도 좀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특별히 this special relation, this 그 다음에 this 여기서는 this의 향연이죠. 아주 잔치를 벌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경 지식, 개념, 어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어휘 하나하나에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뭐 말이 많은데 뭐 어렵게 출제됐다 뭐 이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맞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어휘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 나가는데 선명함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어는 개념인데 이 첫 번째 이 크기가 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것도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이 선명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항상 대충 공부하는 이 선명함이 떨어져서 이번 수능이 어려웠어요. 이 선명성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단어가 소속이 있고 집합이 있고 서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까지 잘 공부가 되어 있으셨으면 이 수능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coopetition 이거는 협력 경쟁 이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1990년대에 나왔어요. 이런 전략적 그런 관리 경영학에서 이 coopetition이란 말은 약간 역설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회사가 존재해요. 근데 그 회사가 cooperate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돼요. 동시에. 즉 coopetition은 cooperation과 competition의 합성어이고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어떤 상황이냐? 그곳에서는 같은 그 조직체라고 하더라도 팀이나 리그나 스폰서나 이런 뭐 방송국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협력해야 돼. work together. 서로 협력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전체적인 스포츠 파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면에 또 아주 맹렬하게 경쟁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가장 빅 슬라이스, 그 파이에 만들어둔 그 파이의 가장 큰 슬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수한 경쟁, 스포츠에서 순수한 경쟁이라는 것은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제로섬. 즉 무슨 얘기냐? 이것도 꼭 기억하셔요. 한 팀이 이기면 다른 팀 무조건 져요. 이기는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은 루즈는 지는 거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스포츠 생태계요. 생태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코시스템 혹은 요 시스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통합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는 네트워크, 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이 개념 꼭 기억하십시오. 에코시스템, 생태계, 시스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덩어리가 통합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단어, 어휘를 분석하는 공부예요. 선명함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포츠 에코시스템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나 승리와 패배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제로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럽에서 협조를 만약에 거부해. 클럽이 자기만 할 거야,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리그가 붕괴하겠죠.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코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럽은 또 협조해. 너무 많이 협조해. 그럼 어때요? 각각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겠죠. 어떠한 사람도 노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코오피티션이라는 것은 아주 섬세한 이런 평형점이에요. 평형점. equilibrium.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equilibrium. 너무너무 중요해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 밸런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 됐다. 자, A, B가 있으면 A가 올라가면 B가 떨어지고 또 A가 내려가면 B가 올라가는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트레이드 오프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코피티션 스포츠에서 이런 역설이 좀 느껴지는데 내재적인 그러한 긴장 있죠. 긴장. 뭐 필요. 코오퍼레이트. 뭐 하는 겁니까? 리그를 굉장히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그래서 이 그런 A 플러스 B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아마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본이 되어 있고 쉬운 것부터 습득이 되어 있고 체화가 되어 있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켓을 확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A가 필요한 거죠. collaborate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또한 뭐가 필요해요? 경쟁도 필요하죠. 뭐 성과를 위해서 승리 성과, 그 다음에 advantage와 survival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또 팀은 서로 경쟁하겠죠. 서로 on field에서 field 우리 그 경기장에서는. 그러나 off the field에서는 어때요? 그 팀들이 collaborate를 해야죠. 뭐죠? 예를 들어서 방송권이라든지 리그의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공유하는 거라든지 마케팅도 같이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능 같은 것을 개발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함께 개발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요건 넣을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 분석을 할 때 요 시스템이란 말, 에코시스템이라는 그걸 할 때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포츠를 뭘로 본다? 에코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스포츠를 전체 통합 연결로 본 거예요. 그 말은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인터디펜던트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이거 답이에요 라고 완전히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죠, 교수님이. 서로 연결된 그런 액터들, 행위자들이죠. 클럽이나 리그나 스폰서나 브로드캐스터들이나 팬들이 다 인터디펜던트, 에코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뭘 강조하냐? 인터커넥티드네스, 연결을 강조하고 엄청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자원의 흐름을 강조하고 단 하나의 액터, 행위자가 독립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 요 단어, isolation, 요 단어도 나오면 와, 맞으라고 주는 거죠. 어휘 분석 능력이죠. 이거 꼭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 생태계와 스포츠는 덩어리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네트워크이구나, 망이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인터커넥티드니스 하는구나, 인터디펜던트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특히 생태계 나올 때 특히 그렇죠. 바이올라지에서. 자, 스포츠 생태계라는 것은 존재한대요. 와우, 이거 존재성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뭐에 근거해서 유형이나 이런 레이트, 속도, 비율, 그죠? 유형 이런 거에 의해서 존재한대요. 어떤 코어피티션 뭐예요? 그렇죠. 협력, 경쟁. 이건 현존하는 협력과 경쟁의 유형이나 속도 비율에 근거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스포츠 생태계라는 것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클럽 하나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리그라든지 구단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이게 에코시스템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연결된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이 스포츠 세계는, 스포츠 생태계는 어떤 것에서 존재한다? 그렇죠. 협력도 있어야 되고 경쟁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유형과 속도 비율에 근거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협력과 경쟁이 양이 어떻게 되냐? 협력의 양, 여기서도 벌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오프를 저 같은 경우는 느끼죠.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코오퍼레이션과 컴피티션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A, 이걸 B라고 놓으면 이 코퍼레이션의 양 타입, 컴피티션의 양 타입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이게 당연히 작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60%면 이게 40%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0%면 이게 70%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유형과 속도 비율에 근거해서 얘는 존재해.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이게 없으면 코어피티션이 없으면 not P이면 not Q,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P이면 Q이다. 이것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정의를 내려줬네요. 너무 고맙네요. 자, coopetition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뭘로 정의가 되는 거네요? 그래요. 동시에 추구하는 거래요. 동시에 추구해. 뭐를요? 그렇죠. cooperation과 competi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 개념을 정리한 거죠. 누구 사이에서?
그렇죠. 회사들 사이에서. 왜? 자, leverage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동시에 추구한다는 말과 번갈아 추구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alternate라는 것인데, alternate가 아니에요.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번갈아 추구하는 거, alternate, 번갈아 추구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leverage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남이 가진 자원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leverage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이라는 것은 단어는 어떻다? 개념이고 뭐가 있다? 첫 번째, 그렇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 다이나믹이 있다. 꼭 아시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선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속 집합이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해서 이번 수능이 어려웠어요. 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들 간에 협력, A도 하고 B도 동시에 추구하는 거다. 이게 뭘 위해서? 파이를 키우는 거죠. 더 큰 가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자, 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요 이트는 뭘까요? 요 이트, 그렇죠. coopetition이죠. 이게 뭐죠? 그렇죠. constant sim이 되겠죠. 제가 sim, rim 이론에서 말씀을 엄청 많이 드렸죠,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 글의 주제는 바로 coopetition이다. 벌써 X단. 이 coopetition은 어떤 상태, coopetition의 근거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coopetition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스포츠 생태계는 없는 거예요. 일단 coopetition이라는 것은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A와 B를. 그래서 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유용한 방식이래요. 이 동시에 coopetition은 유용한 방식이래요. 유용한 방식. 이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대요. 왜 유용하죠?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유용하대요. 뭐 dynamic 나왔네요. dynamic nature. dynamic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역동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스포츠 비즈니스를. 이해되셨죠? 자, 뭐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collaborate. 협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죠. 자원의 효율성. 이건 돈이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목적이지만 이건 A죠. A지만 또 잠재적으로는 어때요? 서로 compete. 그렇죠. 경쟁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competition이라는 단어, 요 학술적인 정의, 이 단어가 유용한 도구다, 유용한 방식이다는 얘기죠. 오,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리소스, 자, efficiency라는 게 뭘까요? 뭐 방송권이겠죠. 경기장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또 선수들이죠. 비싼 자원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곳에 뭐 경기장 지을 수 없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A와 B가 서로 여기서도 또 뭘 느껴야 돼요. 그죠. 트레이드 오프도 느껴지고, 그죠. 듀얼 프로세스. 그렇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이. 그러면서 약간 모순적이며 약간 그런 모순성도 드러나고 역동성도 느껴지는 글이 되겠습니다. 3번이 굉장히 좋은 글이죠. 이게 이제 쉽게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편한데, 이제 우리가 다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데, 저 같은 이제 선수들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별표죠. 왜 그러죠? 왜 별표?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렇죠. 여기 특별한 건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얘기죠. 이 A, B의 관계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얘기죠. 이 A 플러스 B 구조죠. 이 A 플러스 B 구조가 어떻게 돼? should be. 반드시 적절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협조만 계속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경쟁은 굉장히 낮출 수 없잖아. 이게 적절하게 요만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왜? 신뢰와 이런 믿음, 확신의 그러한 이슈들이 엄청 중요한, 여기서 paramount는 것은 very important예요.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로 하고 서로 경쟁할 때 어때요? 그렇죠.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고 안 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스페셜한 관계는 A 플러스 B 관계. 무슨 말이에요? 협조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서로 모순적, 역동적, 트레이드 오프적, 역설적 관계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렵대요. 요 이트는 뭐예요? 가주어, 요건 진주어죠. 뭐가 어렵대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 해결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 어려워? 그래 그럼 계속 어려워? 죽어라고 어려워? 아니죠.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죠. 자, collaborative하고 competitive 뭐예요? 협조적이고 경쟁적이에요. 스포츠에서 경쟁적인 것은 어렵대요. 굉장히 힘들대 어렵대.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이 대의가 뭐예요? 그렇죠. 협조적이고 경쟁적으로 되는 것은 방향성이 아까 이거 뭐 다이나믹이었잖아요. 다이나믹. 어때요? 디퍼런트하고 여기서 다이나믹이 같은 단어로 쓰인 거죠. 행동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경쟁이 심해지면 협조가 낮아지죠. 이게 어때요? 다른 형태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콜라보레이터리 하면서 컴피티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뢰와 믿음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가만히 놔두면 경쟁으로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도 자, 이것이 뭘까요? this 나네. 또 this. 와, 이 this의 향연이죠. 이 this가 뭐예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크하고 관계고 방향성이 다르죠.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이 협조하는 것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 요 녀석은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그렇죠. 균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도 신중한 균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어때요?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게 해결책이 뭐예요? 그렇죠. 균형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고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대요. 밸런싱에 어때요? 그렇죠. 초점이 맞춰줘야죠. 이 단어에 멈춰야죠. 여러분 생각이 눈이 딱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런 신중한 그것도 신중한 균형적인 방법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자, 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강조를 두는 거죠. 어디에? 각 액티비티 뭐예요? 각각. 그렇죠. 컬래버티브하고 컴피티브 각각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양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50% 양, 50%가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이 됐다. 그럼 여기 40%가 되는 거죠. 이게 30이 됐다. 그럼 여기가 70이 되는 거죠. A, B가. 이런 강조점의 양의 관점에서 이 밸런싱한 액트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콜래버티브하고 컴피티브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자주 스포츠 매니저들 있잖아요.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will이니까 의지죠. 뭐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 이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이 will try to 뭐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더 경쟁적이 되려는 경향성이겠죠. 왜?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성적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보레이티브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성과 A 성과가 높아지니까 B죠. 죄송합니다. 이 성과 경쟁이 높아지고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 보통 이 스포츠 매니저들이 뭐하는 현실적인 경향성이 있다? 훨씬 더 경쟁적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달리 경쟁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것은 뭐 승리, 순위, 성적, 뭐 재정, 성과, 경쟁을 우선하고 성과를 압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균형이 보통은 어디 쪽으로 가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경쟁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요 대의가 누구예요? 스포츠 매니저죠. 스포츠 매니저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가만히 놔두면 콜라보레이티브 하지 않고 어때요? 컴피티티브 하니까 정보를 공유하는데 공유가 필요하지만 요 두수가 뭐예요? 요 두가 뭐예요? 쉐어죠. 쉐어 인포메이션이죠. 이게 쉐어 인포메이션. 아주 방식인데 아주 섬세하고 주의를 하고 아주 조심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필연적으로 리그 운영할 때, 일정 조정할 때, 또 공동 프로젝트 할 때, 또 민감한 데이터나 전략 같은 건 어때요? 신중하게
그렇게 서로 해야죠. 어떤 거는 비밀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openness. 공개도 해야지만, 그렇죠. secrecy. 이런 비밀성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뭐예요? 트레이드 오프 됐잖아요.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this. 이게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협력도 하고 경쟁을 할 때 어때요?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경쟁이 가만히 놔두면 경쟁으로 쏠린다고 그랬죠. 경향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런 것이 뭘 의미하냐. 자, 요거는 가주어, 요건 진주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아. 한쪽 쏠림이 생기니까 정보를 공유하는데 신중히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계획이 미리 계획을 해라. 뭐에 관해서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두 개가 뭐예요? 그렇죠. 경쟁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방식에 관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라. 미리. 그게 더 좋다. 자, 디스도 나오네요. 디스. 너무 쉽죠.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요 디스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요거. 이거는 보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가 소외되지 않게. 자, 무슨 비용을, 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at the expense. 요거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other. 원이 나왔고 the other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A야.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B가 되겠죠. 그러니까 B를 희생을 치러서라도 A가 무시가 되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원은 컴피티션도 될 수 있거나 혹은 콜라이버 협력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경쟁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 경쟁이다. 그럼 the other는 협력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정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스포츠 산업에서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죠.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A 플러스 B 밸런스가 나와야죠. 밸런스가. 그래서 스포츠 산업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이 필요하다. 협력에 기반한 경쟁에서 스포츠 정신 교육이 없었죠. 교육. 스포츠에서 성과를 중요시하죠.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밸런스를 해야 된다. 스포츠 산업에서 효율적 자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죠? 자원 활용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밸런스 A 플러스 B를 해서 밸런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cooperation, collaborate. 이게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competition이 되겠죠. 자, 함께 일하는 거죠. 협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아까 했던 trying to beat. 하나를 무찌르려고 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성이고, 이쪽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performance. 이 성과 이유였죠. reasons. 성과 이유. 더 경쟁적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being less collaborative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텐션, 긴장이 있죠. 긴장이 있고, 이쪽은 뭐겠습니까? 균형이 되겠죠. 밸런스가 되겠죠. 밸런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 근데 하나를 희생한다. at the expense of the other. 다른 한쪽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를 얻는 거. 요거는 두 개 다 동시에 얻는 거. one과 the other.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one, the other. openness와 그렇죠. secrecy가 되겠죠. secrecy. 비밀을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된 거죠. 정말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자, A 플러스 B 구조 반드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분리통합에서 두 개 다 나왔고요. 트레이드 오프, 밸런스, 파라닥시컬. 디스. 자,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